자, 거기 160페이지 유형 자산입니다. 말 그대로 유형은 뭡니까? 형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유형 자산은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뭐냐면 토지나 건물, 뭐 책걸상 같은 이런 비품, 예? 1년 이상 오래 쓰는 거 이런 것이 뭐다? 유형 자산입니다. 이 유형 자산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뭐 아무리 안 나와도 한 5문제 이상 그래 놓습니다. 앞에 그 출제 됐던 표가 있죠. 요 책에 보면 그 파트별로 단원별 출제 경량표가 있죠. 거기 보면 유형 자산 보니까 연속해서 5문제, 6문제 이래 나왔네요. 예? 그러니까 기본이 한 5문제는 나옵니다. 유형 자산. 자, 오늘은 유형자산 중에서 뭐부터 하느냐면 174페이지 보면 감가상각이라고 있습니다. (174페이지에) 감가상각 보입니까? 자, 이 감가상각은 언제나 항상 시험에 나옵니다. 예? 언제나 항상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감가상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감가상각 의의를 보시겠습니다. 의의 마지막 줄에 의의 마지막 줄에 그러므로 감가상각은 자산의 평가 과정이 아닌 원가의 배분 과정이다 이래 놨죠. 예? 그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자산의 평가 과정이 아니고 원가를 배분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이런 뜻이 자동차를 1,000만 원 주고 샀다. 10년 탈 수 있다. 그러면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10년 탈 수 있다. 그러면 해마다 얼마씩 없어지는 겁니까? 100만 원씩. 원가를 100만 원씩 감가상각비로 배분한다. 이 말. 예? 자, 감가상각 계산 요소입니다. 계산 요소 보시면은 박스가 있는데 거기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있죠. 거기 보면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라고 되어 있죠. 예?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취득원가는 알 수 있죠. 얼마 주고 샀느냐. 예? 이 잔존가치가 뭐냐. 잔존가치는 자동차를 구입했다. 10년, 내연수가 10년이다. 그럼 10년 후에 폐차해야 된다. 폐차하면 얼마쯤 받을 수 있느냐? 폐차하면 받을 수 있는 가격. 그게 뭐다? 잔존 가치입니다. 이 잔존 가치는 시험 문제에서 제시를 합니다. 예? 잔존 가치는 뭐, 10,000원이다, 20,000원이다, 아니면 없다. 아마 시험 문제에서 제시를 합니다. 이거는. 그럼 감가상각, 그러니까 취득원가가 1,000만 원인데, 잔존 가치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감가상각은 얼마만 해야 된다? 900만 원만 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잔존 가치는 내연수가 끝나고 폐차하면은 처분하면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자, 이제 175페이지에 감가상각 방법입니다. 감가상각 방법, 그 박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박스를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정의법 보입니까? 예? 동그라미 2번에 체감상각법. 체감상각법에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률법, 이중체감법, 윤사학계법. 그럼 동그라미 3번에 뭐? 생산량 비례법. 그럼 보시죠. 정액법, 체감잔액법에 3개.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 해서 총 5개입니다. 예? 5개. 자, 그럼 갈로 1번 정액법이 나오죠. 자, 갈로 1번 뭐가 나온다? 정액법. 정액법은 시험 치면 언제나 나옵니다. 항상. 자, 정액법. 자, 정액법 보시겠습니다. 갈로 1번 정액법. 이 공식 모르면 안 돼요. 언제나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 정액법이라는 것은
감가상각비가 매년 일정하다 이 말입니다. 감가상각비가 취득원가에서 뭘 뺐습니까? 잔존가치를 뺐죠. 예? 공식 책에 있으니까 책에 있는 공식 있고 뭐 그대로 하면 돼요. 곱하기 내용수분의 분의 1입니다. 아니면 뭐 나누기 내용수 이래야 돼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취득원가에서 뭐 빼야 돼? 잔존 가치를 빼고 계산해야 됩니다. 정의법. 자, 넘어갑시다. 분계는 보니까 감가상각비 대비는 뭐라 해놨습니까?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분계를 해놨죠. 예?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체감상각법. 체감상각법에 다시 1번 정률법. 세 가지가 있단 말이죠. 자, 정률법. 자, 정률법 보면 갈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이래 놨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그러면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 취득해가지고 취득원가에서 지금까지 감가상각한 거 뺀 나머지를 미상각잔액이랍니다. 미상각잔액. 자, 곱하기 상각률. 곱하기 뭐다? 상각률. 자, 이거를 이제 그 상각률이 일정하다고 해서 정률이라고 해놓은 거죠. 일정한 상각률이다. 그래서 정률이다. 자, 그리고 상각률 구하는 공식 보시겠습니다. 1 마이너스 내역연수 분의 취득원가의 잔존가치. 루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루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상각률을 본인 보고 구하라 이러면 힘들겠죠. 그래서 상각률은 문제에서 제시를 해줍니다. 상각률은 이 정률 있죠? 이거는 이 상각률은 문제에서 문제 출제자가 제시를 한다며. 제시를 한다. 문제에서 제시를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은 어떻습니까? 아니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루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이 공식은 아니어도 된다. 이 상각률은 정률은 문제에서 출제자가 정률은 적어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중체감법. 자, 이중체감법. 이중체감법은 공식을 보시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곱하기 상각률. 똑같죠? 네? 공식은 똑같은데 이 상각률 구하는 게 다릅니다. 뭐가 다르다? 상각률 구하는 게 다르다. 아까 요 상각률은 루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에서 제시를 하는데 이 상각률은 내가 결정합니다. 냉수 분의 2로 결정합니다. 이거는 본인이 결정해야 돼. 예? 이 수험생이 정해야 돼. 수험생이 이걸 결정해야 된다. 냉수분의 2. 책에 보니까 상각률 냉수분의 1 곱하기 2 해놨죠. 예? 맞죠? 그러니까 냉수분의 1 곱하기 2. 이 말이 냉수분의 2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정의법은 냉수분의 1이죠. 이거는 뭐예요? 냉수분의 2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혼돈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중체감법.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 있습니다. 자,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정률법이나 이중체감법은 어떻습니까?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를 뺀 미상각 잔액에 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수학계법은 정의법하고 똑같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야 됩니다.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정의법은 냉수분의 1.
이거는 치동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고 곱하기, 자, 저기서 잡으세요. 내역연수가 예를 들어서 5년이다 하면 1, 2, 3, 4, 5를 이렇게 대줘야 돼요. 내연수가 몇 년? 5년이면 1, 2, 3, 4, 5 차례 들어서 해줍니다. 그럼 이게 합이 15가 나와요. 그럼 처음에는 5, 그 다음에는 4, 그 다음에는 3, 그 다음에는 2, 그 다음에는 1,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15분의 5, 그 다음에는 15분의 4,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시험에 정해법은 뭐 해마다 나오고요. 정률법이나 이중체감법은 어쩌다가 놉니다. 몇 년에 어쩌다가 한번 이래 놓아요. 그래도 이거는 공식은 알고 있어야 돼. 연수학계법, 이거는 막 거의 해마다 나오다시피 합니다. 연수학계법. 연수학계법 있죠? 네? 거기 해마다 나오다시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이 있습니다. 자, 무슨 법? 생산량 비례법. 말 그대로 생산량에 비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예? 생산량에 비례해서 생각하겠다. 자, 공식 치도원가에서 잔존가치 뺍니다. 자, 치도원가에서 잔존가치 뺍니다. 곱하기 우리가 이제 생산량 비례법은 주로 이제 그 생산량 비례법 있죠. 이거는 주로 그 강산 있죠. 이런 데 쓰는 거거든요. 예? 강산 같은데. 그러면 여기 강산에 뭐 매장되어 있겠죠. 뭐가 뭐 강산에 매장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추정 총 매장량 추정 총 매장량 분의 실제 생산량입니다. 실제 생산량. 자, 실제. 그런데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실제 생산한 양이 없으면 감가상각비도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실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강산 같은 경우는 뭐 일이 있어가지고 생산을 못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생산한 양이 있어야 거기에 비례해서 평가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없으면 0, 많으면 많이, 적으면 적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주로 강산에 씁니다. 자, 지금까지 시험에 놓은 거 이야기할게요. 1회부터 지금까지 생산량 비례법 한 번 나왔어요. 몇 번? 한 번. 그러니까 시험이 잘 안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정률법하고 이중체감법 또 아주만 몇 년에 어쩌다 한 번 이래 놓습니다. 그럼 가장 많이 노는 것이 정해법. 그리고 또 뭐예요? 이 매년 노고. 또 매년 노는 게 뭐라 했어요? 연수 학계법. 요 두 개는 매년 논다. 예? 요거는 어쩌다가 몇 년에 한 번씩 논다. 몇 년에 한 번. 생산량 비례법은 지금까지 몇 번 냈다? 한 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출제된 횟수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여튼, 내면 되는데 이걸 잘 안 내요. 그러면 이제 정해법, 해마다 논다. 연수학계법, 예? 해마다 논다. 알겠죠? 특히 공인회사나 이런 시험은 이 정률법 이런 것도 잘 내고, 이런 것도 잘 내는데, 예? 주택관리사가 하여튼, 요거는 간혹, 조금만 몇 년에 한 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책에, 다시 이제 앞으로입니다. 책에 176페이지 예제가 있습니다. 자, 176페이지 예제. 그 예제를 잠시 보겠습니다. 자, 176페이지 예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가 10만 원입니다. 기계가 10만 원이고 냉수는 5년입니다. 5년이고 잔존 가치는 10%입니다. 그러니까 잔존 가치는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줍니다. 얼마다? 만 원이죠. 10%면은. 예?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준단 말입니다. 기계 취득원가 10만 원, 냉수 5년, 잔존 가치는 만 원 이렇게 준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잔존 가치는 뭐 없다 할 수도 있고요. 예? 뭐 출제자가 마음대로 줍니다. 주는 대로 해야 돼요. 정률은 0.369다. 자, 정률법은 정률은 1 마이너스 냉수 5년 루트 기계가 10만 원, 만 원, 잔존가치 만 원. 이렇게 하면 0.369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요거는 고급용 계산기가 있으면은 루트 들어있는 고급용 계산기 있으면 바로 두드리면 답이 나옵니다. 예? 답이 나오는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0.369를 제시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루트의 값은 이 루트 요거만 치면 될 거 아닙니까? 이 루트의 값은 얼마 나온다? 1 마이너스 이거는 이거니까 0.631이 나온다 이 말이죠. 예? 고급용 계산기로 딱 루트의 값만 치면 0.631이 나온다 이 말인데 요거는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제시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정의법을 하면은 1차 연도에 정의법 하면은 가로 열고 취득원가 10만원, 잔존 가치는 만원, 냉연수는 5년, 분에 이제 1년씩 하는 거죠. 맞죠? 5년분에 1년,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9만원이니까 18,000원이죠. 18,000원. 그러면 이 정예법은 말 그대로 정예법은 매년 일정하다. 정액이다. 그래서 2차 또 18,000원. 똑같아 이 말입니다. 3차도 18,000원. 4차도 18,000원. 5차도 18,000원. 이렇게 5년 동안 하면 이 합이 얼마 돼야 돼? 항상 9만 원 돼야 돼. 이 9만 원이 뭐다?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다. 아시겠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합이 얼마 돼야 돼? 9만 원. 자, 정예법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정예법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 하겠습니다. 자, 연수학계법은 1부터 5까지 더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연수학계법이 해마다 시험에 나온다 했죠. 예? 해마다. 거의 해마다 나옵니다. 그럼 1부터 5까지 더해야 돼. 그럼 1, 2, 3, 4, 5 더 하려면 계산기 두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1, 2, 3, 4, 5 다 하면. 그런데 다행인 것은 거기다가 3년이다 아니면 5년이다 그 두 개만 나와요. 1, 2, 3, 3년이면 6이라. 예? 1, 2, 3 다음에는 거기다가 4, 5, 9를 더하면 15라. 예? 15분의 5. 예? 자, 15분의 9만원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3만원. 요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2차는 어떻습니까? 15분의 4, 15분의 3, 15분의 2, 15분의 1. 요래 되거든요. 그럼 이게 6천원이거든요. 6천원. 15분의 1이 6천원. 그럼 12,000원. 예? 18,000원. 이래 될 거 아니에요. 18,000원. 24,000원.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씩 6천원씩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예? 맞죠? 그래서 전에 주택관리사 시험에 매년 일정한 금액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무슨 법이냐? 예? 연수학계법. 그게 한번 몇 년 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씩 떨어져요? 6천원씩 탁탁탁 줄어들잖아요. 무조건 이 합은 얼마 돼야 돼? 9만원. 이 합이 얼마 돼야 돼? 9만원. 자, 연수학계법. 처음에는 15분의 5, 그럼 15분의 4. 아시겠죠? 네?
자, 3년 아니면, 3년이면 1, 2, 3 다음은 6이에요. 5년이면 1, 2, 3, 4, 5 다음은 15라. 아시겠죠? 이긴 5든 대개 3년 아니면 5년이 나와요. 예? 5 다음에 6이죠. 5, 6, 30 나누기 2 하면 15가 돼요. 예? 원래 그렇게 계산하는 건데, 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자, 1부터 10까지 55죠. 예? 1부터 10까지가 얼마? 55. 그러면 10 다음에 11이죠. 10 곱하기 11하면 110이죠. 110 나누기 2 하면 55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연수합계법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정률법 합니다. 정률법은 치도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면 안 됩니다. 미삼각 잔액이니까 1차 연도는 치도원가가 미삼각 잔액입니다. 곱하기 0.369 36,900원. 이게 정률법이에요. 자, 치도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면 안 됩니다. 예? 빼면 안 된다고요. 2차입니다. 2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치도원가에서 뭘 빼야 돼? 감가상각인 걸 빼야 돼요. 예? 그러면 여기서 요걸 빼면 63,100원이에요. 곱하기 0.369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책에 정률법 답을 한번 볼까요? 이미 23,284. 네? 아시겠죠? 정률법. 그럼 3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3차는. 여기서 요걸 또 빼야 돼요. 예? 여기서 요걸 빼야 돼요. 그러니까 감가상각 두 개를 다 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3차 곱하기 0.369 하면 이제 답이 얼마 나오냐면 3차가 14,692. 14,692. 4차는 얼마 나오냐면 9,271. 자, 5차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1, 2, 3, 4, 5. 자, 5차는 어떻게 하느냐? 5차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금액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5차는 금액을 조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이 금액 조정해요. 어떻게 조정한다? 합이 얼마가 되도록? 9만 원이 되도록. 아시겠죠? 금액을 조정합니다. 5,853원 나왔네요. 5,853원 이라면 딱 9만 원 되도록 5차는 금액을 조정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택관리사는 이 정률법이 그렇게 뭐 시험에 놓은 건 있어요. 기출문제는 있는데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은 회계사나 이런 시험은 자주 나온다 했죠. 내가 여기서 뭘 하나 말씀드리냐면 이거 하나 보세요. 10만 원에서 63,100원이 0.631이에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빼고 요걸 적으랬죠. 여기서 0.631을 곱한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0.631은 뭐예요? 여기 뭐 됐습니까? 0.631이 됐죠. 예? 요 값이. 자, 요거 보세요. 여기서 36,900에서 0.631을 곱하면 요게 돼요. 예? 여기서 0.631을 곱하면 요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중체감법 하겠습니다. 자, 이중체감법 할게요. 이중체감법. 자, 1차 연도에 10만 원. 이중체감법은 상각률을 본인이 결정한다 그랬죠. 자, 상각률은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냉수가 5. 5분의 2. 수험생이 결정한다. 수험생. 수험생이 이렇게 결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4만 원이죠. 네? 맞죠? 2차는 어떻게 하느냐? 공식이 정률법하고 똑같거든요. 정률법하고 이중체감법은 공식이 뭐다?
같아 이 말이에요. 공식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빼야 돼. 빼면 6만 원이죠. 6만 원 곱하기 5분의 2. 5분의 2가 뭐예요? 40%죠. 5분의 2가 뭐 몇 프로? 40%죠. 24,000원. 3차 여기서 이걸 빼는 거예요. 36,000원 곱하기 40%. 자, 이중체감법 그 답을 보시겠습니다. 177페이지 답을 보면 14,400원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죠. 그다음에 4차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걸 빼야 돼요. 예? 여기서 이걸 빼. 똑같아요. 그러면 21,600원 곱하기 40%. 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자, 거기 8,640원입니다. 8,640원. 자, 5차는 어떻게 하느냐? 5차는 이 금액을 조정하셔야 됩니다. 이 곱하는 게 아니고, 자, 5차는 금액을 조정해야 됩니다. 조정하는데 이 합이 얼마가 되도록, 예, 9만 원이 되도록 금액을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5차는 합이 9만 원이 되도록 금액을 조정해 놓은 것이 2,960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금액만 조정해서 넣으면 돼요. 예? 금액만. 그 다음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각률이 몇 프로? 40%. 그러면 상각률이 40%면 남는율이 60%예요. 그러면 10만 원에서 60% 남아요. 여기서 60% 남아요. 여기서 60%가 남는다. 남는율. 자, 그 다음에 여기서 60%. 4로 24. 여기서 60%. 자, 여기서 60% 막 이런 식으로 돼요. 여기서 이제 요거는 금액을 조정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60%. 60%. 4로 24. 여기서 60% 하면 여기 나와요. 예? 주택관리사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질문 안 하는데, 이런 것을 세무사나 회계사나 이런 걸 자주 질문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179페이지) 보시면은 생산량 비례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생산한 양만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첫 회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뭐 어차피 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 179페이지에 보면 예제가 있습니다. 생산량 비례법도 지금까지 한 번도 온 적이 있다 그랬죠. 나중에 보면 기출문제 보면 하나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10만 원에 구입했는데 잔류 가치는 만 원입니다. 10% 만 원. 자, 생산량을 보겠습니다. 그 연도별 생산량이 있습니다. 1000개, 800개, 400개, 800개, 1000개 있죠. 그걸 좀 더 더해야 됩니다. 그 좀 더 더하면은 거기 4000개. 4000개 분의 첫 해는 몇 개? 1000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량이 없으면 상가액도 없는 거예요. 예? 생산량이 없으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179페이지) 감가상각 관련된 기타의 문제, 거기 1번, 2번에 보시기 바랍니다. 2번에 보면 감가상각의 개시와 중지라고 있죠. 네? 개시와 중지. 자, 그 개시에 보면은 사용이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자, 감가상각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이게, 이런 게 이제 이루 문제 나옵니다. 예? 자, 이루 문제 나오는데 기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감가상각은 사용 가능한 때부터, 자, 사용 가능한 때입니다. 사용한 때가 아니고, 사용 가능한 때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에어컨 사용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 서시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설치만 해놓으세요.
사용은 뭐 지금 한겨울이니까 한 몇 개월 있다가 쓸 겁니다. 사용한 때가 아니고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주의할 거는 취득한 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취득한 때부터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감가상각의 중지입니다. 자, 감가상각의 중지입니다. 중지. 자, 감가상각의 중지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누가 정하느냐? 제가 뭐랬습니까?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에서 정해진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 막 하게 정해놓은 게 아니고, 국제회계 기준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자, 중지를 보시겠습니다. 매각 예정 자산으로 분류되는 날, 매각 예정 자산으로 분류되는 날. 자, 그 다음에 제거되는 날. 요 둘 중에 어떻습니까? 이런 날에 중지한다 일어났죠. 이런 날. 이런 날이 뭡니까? 빠른 날. 빠른 날에 중지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뭐 기계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거 이제 이 기계는 매각할 거야. 이 건물은 매각할 거야. 매각 예정으로 분류해. 그날 중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거되는 날, 제거된다는 것은 장부에서 제거되는 것은 뭐 처분하거나, 제거된다. 대개 이제 뭐 처분하는 걸 말해요. 처분하면 장부에서 제거해야 되겠죠. 처분하면. 또는 어떻습니까? 이거 막 도저히 안 되겠다. 폐기하자. 폐기할 수도 있죠. 폐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대개는 어떻습니까? 뭐 이 제거되는 날, 이게 대개는 이 처분입니다. 처분. 뭐 물론 뭐 쓰다가 막 폐기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3번의 기억입니다. 감가상각의 중지 여부였습니다. 중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말인데 기억을 보시겠습니다. 기억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가동되지 않거나 유후 상태 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놉니까?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공장에 일거리가 없으면 놀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자가용도 어떻습니까? 내 요즘 자가용 탈 일 없다. 지금 한 2달 차고에 넣어놓자. 이럴 수도 있죠. 이와 같이 놀고 있더라도 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중단하지 않는다. 자, 요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중단한다. 뭐 이래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러니까 놀고 있더라도 상각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집에 자가용 놀고 있더라도 뭐는 해야 돼요? 상각은 해야 된대. 감가상각은. 그러나 사용 정도에 따라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상각을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뭐냐면 생산량 비례법이에요. 아까 내가 생산량 비례법에서 생산량이 없으면 상각 안 한다 그랬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니은. 자, 그럼 이 기억도 시험에 나오고요. 니은. 이 이론 문제 나옵니다. 이론 문제.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론 문제 나오는데, 자, 뭐 간혹 나옵니다. 간혹. 뭐 해마다 낼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세무사나 이런 시험 문제도 보면 이런 것이 이론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잔존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감가상각은 계속 인식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감가상각은 계속한다 이 말이죠. 감가상각은 계속 장부에 기록해라 이 말이에요. 인식한다는 것은 감가상각 계속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주택가치사 시험에도 기출문제 있습니다.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감가상각은 중단하면 안 된다. 계속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장부에는 10억대 있는데 집값이 억수로 올라가면 한 20억, 30억 한다. 이래 하더라도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잔존가치가 뭡니까? 내인수 끝나고 폐기 처분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랬죠. 이 잔존가치가 장부금액 이상이다 이 말은 같거나 초과한다 이 말입니다. 이상이다 이 말은 뭐야? 같거나 초과한다. 이 경우에는 감가상각액은 0이다. 이 경우에는 감가상각은 0이다. 0.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감가상각 0 이래 해야 된다. 그럼 언제 하느냐? 잔존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적어지면 그때 상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잘 보세요. 요것도 주택가치사 기출문제 이론문제 있고요. 요것도 이론문제 있습니다. 이론문제. 그럼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정해놓은 게 아니고 어디서 정해놨다? 국제 회계 기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감가상각 방법을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거나 또는 이제 잔존가치 같은 것을 처음에 잔존가치 뭐 얼마다 정해놓은 거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잔존가치 같은 것을 내역연수 있죠. 내역연수 처음에 몇 년이다 이런 걸 정해놨다가 이런 것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경을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변경을 말한다? 회계 추정의 변경이랍니다.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할 수 있고요. 뭐 정액법, 정률법 이런 거 있죠. 변경할 수 있고 잔존가치도 한번 정했다가 바꿀 수 있습니다. 내역연수도 뭐 5년이라 했다가 나중에 막 아니다 뭐 6년이다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회계 추정의 변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계 추정의 변경. 요거는 전진법으로 합니다. 이제 회계 처리를 전진법으로 합니다. 여기서 전진은 뭐냐면 앞으로 전진할 때 그 전진입니다. 네? 앞으로 전진 이 말은 변경한 그 해부터 미래로 이 말입니다. 네? 전진, 변경한 그 해부터 미래로 전진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여기 시험 때 나중에 이제 회계 변경을 하게 됩니다. 회계 변경을 하게 되는데 회계 변경은 이렇게 회계 추정의 변경이 있고 회계 추정의 변경이 있고 회계 정책의 변경이 있습니다. 정책을 변경하느냐 추정치를 변경하느냐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하는데 앞으로 전진. 정책의 변경은 왜 정책 바꿨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바꾼 걸로 하세요. 이렇게 해서 소급법을 합니다.
소거법을 하기 때문에 소거법은 실무자들이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정책을 한번 바꿔놨다면은 뭐라느냐? 정책을 바꿔놨다면은 그럼 처음부터 바뀐 그걸로 다시 다 고치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거법은 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추정의 변경은 옛날에 한 건 그대로 놔놓고요. 앞으로 전진, 앞으로 옛날에 한 건 그대로 놔놓고 올해부터 바꾸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는 추정의 변경이지 정책의 변경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시험에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자, 거기 21의 기출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21의 기출문제 보입니까? 예? 21회면 최근에 놓은 거죠? 그렇죠. 1번,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맞죠? 2번, 감가상각은 자산의 그 효익이 어떻게 소비되는가, 소비되는 그 행태를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정책의 변경이다. 틀리죠? 정책의 변경이 아니고 뭐다? 추정의 변경이다. 네? 추정. 3번이 틀리죠? 자, 4번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냉류수 동안 이렇게 배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정액법, 뭐 정률법, 뭐 연수학계법, 다양한 방법을 썼죠. 5번, 잔존가치와 냉수의 변경은, 잔존가치와 냉수의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이다. 회계 추정의 변경이다. 맞죠? 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1페이지 보시면은 취득한 이후에 유형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거기 1번 의에 보시면은 그 박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박스를 보시면 원가 모형 하고 무슨 모형? 재평가 모형 이래 있죠. 예? 이 원가 모형이라는 건 뭐냐면, 자, 잘 보세요. 내가 기계를 10억을 주고 샀다. 그 10억을 주고 샀으면 그 10억이 원가란 말이에요. 그 10억 그 원가를 가지고 계속 평가를 하겠다 하는 게 원가 모형이에요. 그런데 재평가 모형은 뭐냐면, 재평가 모형은 기계를 10억 주고 샀는데 이 기계의 가치가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가치가 변경된다면 그 재평가를 해서 회계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이 재평가 모형은 주로 이제 어디에 많이 해당되느냐면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 있죠. 부동산 가격이 막 계속 오르잖아요. 예?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게, 내가 부동산을 10억 주고 샀는데 지금 뭐 20억, 30억 한다. 그러면 내가 산 가격하고 지금 시세하고 많이 차이 나죠. 그럴 때 뭡니까? 재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평가 모형이 이제 또 주택관리사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재평가 모형이. 근데 이건 주택관리사만 뭐 자주 내는 게 아니고 다른 시험도 아주 자주 잘 냅니다. 재평가 모형. 그래서 이제 그 183페이지를 보시면은 기출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보입니까? 네? 자, 기출 예제를 잠시 보겠습니다. 토지를 1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맞죠? 구입했는데 이 회사는 10만 원 이걸 그대로 쓰겠다 이러면 원가 모형이 돼요. 원가 모형이 되는데 원가 모형을 안 하고 무슨 모형? 재평가 모형을 중에서 매년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평가는 매년 해도 되고 뭐 3년 내지 5년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꼭 매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X 2년도 단기 이익을 인식할 금액은 21일 때 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10만 원에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토지 1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자, 참고로 토지는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을 안 합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뭘 안 해? 감가상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10만 원에 구입했는데 이게 8만 원 됐습니다. 이게 공정가치가 얼마 되었다? 8만 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8만 원 됐다가 다시 올랐습니다. 얼마 됐습니까? 13만 원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토지는 감가상각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쉽고요. 건물 같은 거나 기계 같은 것은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는 토지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좀 쉽기 때문에. 그런데 건물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감가상각 같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 이런 시험은 주로 뭐 건물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나오고, 주택관리사는 월급도 그 많이 안 주는데 문제는 어렵게 내고 이러면 안 되겠죠. 맞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주택관리사는 주로 토지가 많이 나요. 토지는 쉽기 때문에. 자, 13만 원 이렇습니다. 그러면 10만 원이 8만 원 되었다. 그럼 2만 원 떨어지죠. 그럼 이거를 재빨리 재평가했는데 손실이 났다 해가 2만 원을 빨리 비용 처리를 해요. 무슨 처리? 비용 처리를 해요. 그런데 8만 원이 13만 원이 됐다. 5만 원 올랐죠.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작년에 2만 원 비용 처리한 거 있죠. 그만큼 공평하게 이익으로 처리해요. 이익으로 처리, 이익으로 처리하고, 그러면 5만 원 올랐는데 2만 원은 이익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만 원은 재평가 잉여금이라가 재평가 잉여금.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해가지고 3만 원은 5만 원 올랐는데 2만 원은 비용 처리했으니까 그만큼 요거는 이제 이익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익으로 처리해주고, 재평가 잉여금 요거는 자본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뭘로 처리한다? 자본으로. 재평가 잉여금 요거는 자본으로.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X 2년도에 이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이래 물었죠. 네? 그럼 얼마? 2만 원. 네? 그래서 답이 얼마? 2만 원이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가 재평가로 인한 잔고의 변경해가 기억 비례수정법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면 요 건물하고 관련되는 거거든요. 건물하고 관련되는 거라서 뭐 184페이지 보면 뭐 전액 제거법 이런 거 있죠. 기억 니은. 그거는 건물하고 관련되는 거라서 그거 나중에 뭐 우리는 이걸 뭐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일단은 자, 요거 하나인데 여기서 하는 김에 하나만 더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만약에 토지가 10만 원이 이건 내리다가 올랐죠. 근데 반대로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토지 10만 원이 이렇게 올랐다가 문제는 뭐 똑같이 하겠습니다. 아까 8번이었죠. 올랐다가 이렇게 내리면 어떻게 하느냐. 네? 네? 그러면 10만 원이 15만 원 됐다. 올랐죠.
오르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내리다가 올라가는 거, 올랐다 내리는 둘 중에 하나 온다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기출 문제가 많습니다. 많고, 여기 거의 해마다 나오기 때문에. 그럼 오르면 어떻게 하느냐. 오르면은 이거를 재평가 잉여금이라 해가지고 5만 원을 요거를 자본으로 처리합니다. 이익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랬다가 15만 원이 8만 원 됐으니까 7만 원 떨어지죠. 그러면 재평가 잉여금액가 5만 원을 자본의 증가로 이렇게 자본의 증가로 이렇게 처리했다가 여기서 7만 원 떨어지는데 재평가 잉여금 5만 원 이게 자본의 증가해가 있죠. 요거는 자본의 감소로 해가 재평가 잉여금 5만 원을 자본의 감소로 없애버립니다. 그럼 이게 생겼다가 여기서 없어지니까 제로가 되죠. 그럼 여기 얼마 떨어지? 7만 원 떨어졌죠. 7만 원 떨어졌으니까 요 본전에 비해서 2만 원 더 떨어진 거죠. 이 본전에 비해서. 그거는 재평가 손실을 합니다. 손실 2만 원. 그럼 재평가 손실 이거는 뭘로 처리한다?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오시면은 유형자산의 손상차손 있는데 거기서 거기서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가 12월 25일이라서 학원에 수업이 없습니다. 또 그다음 수요일이 1월 1일이라서 또 수업이 없습니다. 이건 이제 달력상 수업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1월 8일인가 수요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업이 없고 이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해가 바뀌어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